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1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제 전 대표입니다. 오늘 비대위가 정식 출범을 하면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이 됐죠.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개고기에까지 비유하는 그런 막장 회견을 연 이후에 어제 오늘 계속 공격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말로서 한 것은 아닌데 오늘 비대위 구성에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들어가 있는 그 인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선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가 됐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은 자동 해임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원을 보면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 인선을 했죠. 그렇지만 인선 내용을 보시면은 좀 놀랄만한 인물이 한 사람 들어갔습니다. 일단 당연직 전체 9명인데 당연직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들어갔습니다. 충청의 초선 의원인 엄태영 의원, 그리고 여성 비례대표 전주회 의원, 그리고 서울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양석 전 의원. 정양석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경력을 사서 발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 외에서, 그러니까 원외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일단 젊은 층을 대표해서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최재민 강원도 의원,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고, 이소희 변호사, 세종시 의원인데 36살입니다. 38, 36.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주기환입니다. 주기환. 지난번 6.21 지방선거 때 강주시장 후보였죠. 그리고 대검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자, 이 주기한 이 비대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막연한 사이입니다. 막역한 사이입니다. 20년직인데 얼마 전에 그 주기한 비대위원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특채가 됐다. 6급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적 채용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채용 논란을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는 이 상황인데, 자, 아마 이 주기한 비대위원에게는 뭔가 역할이 맡겨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발탁을 했지만 윤심에 의해서 들어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일단 주기한 비대위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강주지검 특수부 검사를 할 때 그때 수사관으로서 밀접한 그 관계가 있었고, 대검 중수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주기한 수사관이 파견을 나가서 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근무지는 서로 달라도 수시로 만나서 이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사이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강주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단수 공천을 해서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15.9%의 득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죠. 강주시장 후보로서. 그래서 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존받는 이런 그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저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을 인선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비대위원회 추천이 어떻게 됐든 간에 비대위원회 포진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윤심을 전파를 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준석을 다시 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본인이 징계를 당하고 또 비대위 체제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칭송을 하고 극구 칭찬을 하고 윤핵관과 분리 대응을 하다가 갑자기 토요일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이 결별을 선언하는
뭐 결별을 완전히 선언한 것도 아니고 계속 괴롭히기, 때리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집중 공격을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구상하는 대로 두면은 이준석은 다시 당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월 8일이 이준석의 그 징계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밝혀왔듯이 내년 초 1월 8일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준석은 다시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또 역선택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씨앗을, 그 싹을 아예 자르려고 할 겁니다. 전당대회를 그 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이 출마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자 그런 것이 지금 친윤 진영의 구상이죠. 사실상 구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 구성에 개입했다, 간섭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이 정권의 세 축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이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의 핵심, 정권을 움직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주기한 이 비대위원의 역할은 그 비대위에서 윤심을 전파하는 이 역할을 맡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대표적에서 자동 해임이 됐고 내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는데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기각이 되면은 설당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1월 8일이 지나면은 당원권을 회복하지만 당원권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당원권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 하나는 경찰 수사죠.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 이 당원권이 정지가 돼버립니다. 영구 정지가 되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개국에 비유하는 이런 패론적인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다시 제명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강신업 변호사라고 있었죠. 강신업 변호사. 거리사랑을 운영하던 그 팬클럽 회장이었는데 거기서는 물러났고 지금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징계 청구 신청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징계 청구를 하겠다. 제명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피신청인 이준석을 적시 제명하지 않으면 당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명 청구.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어쨌든 특가법상 알선 수재를 범했고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를 했고 또 무고까지 해놓고 연일 인면 수심 범죄 행각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놨는데 어쨌든 이 제명 청구를 했다. 제명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죠. 신청서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명 요구 같은 절차는 없다. 물론 제명 요구 같은 절차는 없죠. 당원 단계에. 그런데 징계 청구는 가능한 것이죠.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가 제명입니다. 그래서 뭐 제명 청구 이렇게 강신업 변호사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지금 당교에 보면은 국민의힘 당교에 보면은 윤리 규정이 있는데 윤리 규정에서 징계 대상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당 소속 대통령을 심지어 개국에 비유하는 그래서 위신을 추락시키는 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징계 대상이 되고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막장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오늘 자동 해임이 됐고 내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리를 받지만은 어떤 인용될 가능성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순간부터 점점 국민의힘에서는 설당이 없어지는 자, 그런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